드디어 손해보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 1번부터 17번에 해당되는 출제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이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재보험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고요. 화재보험은 1번에서 총 3번까지 문제 세문항 출제가 됩니다. 자, 다 들어오셨나요? 들어오고 계시죠? 네,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신 것 같고요. 자, 화재보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 1번부터 3번까지 세문항 출제됩니다. 자, 화재보험에서는 우리가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주택화재보험에는 주택물건, 그리고 일반물건, 공장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주택물건만, 일반화재보험은 일반과 공장물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폭발 파열은 주택에 해당된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주택과 일반과 공장 중에서 화재 발생 위험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네, 다 대답하셨죠? 공장이에요. 공장에 비해서 주택은 화재 발생 위험률이 낮아요, 제일. 그렇기 때문에 공장과 일반 물건을 해주지 않는 폭발과 파열은 보상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간혹 주택에만 보상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폭발과 파열이 답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폭발, 파열 기억하시고요. 외우는 방법은 좀 이따가 제가 아래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재보험의 물건의 구조는 주택물건과 그리고 일반물건 두 가지, 공장물건과 일반물건 이렇게 일반화재와 주택화재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택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등 이러한 곳들이 포함이 되고 순수 주택 중에서 교습소와 치료소도 우리가 주택물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원장님이 피아노 몇 대 방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서 그 피아노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피아노 교습소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택물건에 해당되고 주택병용 조산원도 주택물건에 해당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택물건, 네, 주택병용 피아노 교습소 그리고 조산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택물건만 폭발 파열을 기본 담보로 보상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 화재보험에 해당되는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일반 물건은 주택물건이 아닌 병용주택, 상가,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창고 이런 것들이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되고요. 주택과 일반 물건에서 공통으로 보상되지 않는 건 폭발 파열이죠. 왜? 주택만 보상할 거니까. 자, 그 외에 공장 물건이라는 게 있는데 공장은 발전소, 변전소, 광업소, 그리고 공장 내 기숙사, 그리고 채취 작업, 가스나 광유 채취 작업하는 곳, 이렇게 해서 작업이라는 곳, 작업하는 곳, 이런 곳들이 공장 물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주택 물건이 아닌 것은 또는 공장 물건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만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주택 물건은 기본 주택과 함께 피아노 교습소와 조산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공장 물건은 뭐냐? 외우기 쉽게 작업, 공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작업, 공장은 공장 물건이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변전소, 광업소 다 소 들어가죠. 또 공장 내 기숙사처럼 공장이란 글자 들어가죠. 작업하는 곳, 가스, 광유, 채취 작업하는 곳, 작업이란 글자 들어가죠. 네, 물건 이름에 작업, 공장이 들어가면 그건 공장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주택 물건과 공장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일반 물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분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택 및 일반 물건은 보험가액의 80% 이상 가입 시 실손해액을 그대로 전부 보상하게 됩니다. 전부보험, 저하고 배웠죠. 전부보험. 전부보험으로 보는 조건이 우리가 1억인 건물에다가 1억을 넣어야지 우리가 전부보험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택과 일반 물건은 80%, 그러니까 1억의 80%는 얼마예요? 8천만 가입을 해도 전부보험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80% 코인슈어랑스예요.
자, 주택과 일반 물건은 80% 코어 인슈어런스가 적용돼서 1억짜리 건물에 8천만 원, 즉 80%만 가입을 해도 전부 보험으로 보고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겠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별표 여러분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물건은 대신에 몇 프로 가입해야 된다? 100% 가입해야 된다. 이것 또한 이유가 있죠. 왜? 공장 물건은 손해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너는 1억이면 1억을 다 넣어야지 너는 전부 손해 보상해 줄 거고, 주택과 일반은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80%만 가입해도 전부 보상해 줄게, 이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80%, 일반도 80%, 공장은 100% 이렇게 꼭 표시해 놓으셔요. 중요해요. 네, 이것도 별표. 그리고 외우는 방법, 소소작업 공장 외우는 방법도 해 놓으시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상되는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부터 그걸 알아볼 건데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 화재보험에서는 재산 손해. 재산 손해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상할 거예요. 피난 손해는 피난 중 손해를 말하고 5일 동안 벌어진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직, 소, 피로 외울 거예요. 문제, 재산 손해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죠? 직, 소, 피 빼고 이런 비용 손해 하나 넣어놔요.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비용 손해 볼게요. 비용 손해를 학습하실 때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외 나머지 4가지 비용 손해로 외우셔야 돼요. 자, 왜 잔존물 제거 비용과 나머지 4개로 외워야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청소 해체 상차비, 말하자면 쓰레기 제거 비용이에요. 폐기물 처리 비용, 이게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사만 해도 쓰레기 막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하면 이 초록색 트럭으로 하나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잔존물 제거 비용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너무 감당해야 될 손해율이 크니까. 그래서 얘는 가입 금액 내에 10%, 손해액의 10%만 보상하겠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과 나머지 4개로 외워라라는 거죠. 왜? 이 나머지 4개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그냥 다 줄 거거든요. 다 주는 거 나머지 4개.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만 보상.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잔존물 보존 비용은 그 남아있는 잔존물, 불타고 난 나머지 잔존물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손해 방지 비용은 이 손해가 좀 더 커지는 걸 방지하는 비용. 대유권 보존 비용은 뭐예요? 회사가 대유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기타 협력 비용은 뭐 기타 이제 그 화재 손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왜? 항상 우리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외 4가지 비용 손해의 특징에 대해서만 알 거니까요. 자,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 손해다. 화재, 벼락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운다? 직소, 피로 외운다. 자, 직접 손해란 어떤 건지 3가지 쭉 읽어보셔요. 그리고 5일 동안 생긴 직접 손해라는 것도 읽어보시고, 다음 비용 손해. 자, 비용 손해 5가지. 잔존물 제거 비용과 나머지 4가지 비용으로 나뉘어지더라.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어떻더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만 보상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해준다더라. 네, 그래서 왜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외 4가지 비용이라고 한지 알겠죠? 자, 예시를 볼게요. 재산 손해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얼마? 재산 손해액의 몇 프로? 10%. 재산 손해가 아닌 것은 뭐다? 대유권 보존 비용. 네, 왜 나머지 5개 비용 손해 있잖아요. 그것이 비용 재산 손해가 아니다. 재산 손해는 딱 3가지.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직소피. 자,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임시 생활 비용과 두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네,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시 생활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에요. 그대로 정답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높아요. 자, 그리고 화재 시 가대 도구를 앞길에 내놓았으나 밤중에 도난당해버렸어요. 도난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약으로 추가하면 보상되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 계약에서는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더라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 파열, 피난 중에 생긴 도난 손해와 분실 손해 보상하지 않아요. 자, 도난 손해는 사실 특약으로 넣으면 돈을 더 넣고 가입을 하면 도난도 받을 수 있지만 분실 손해는 여러분 이 손해보험협회 통 털어서 어찌됐건 분실을 보상하는 그 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분실은 무조건 어디에서도 보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 분실도 보상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폭발 파열을 손해를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폭발 파열 보상한다더라 해서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도관과 수관의 파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주택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폭발과 파열은 보상을 하는데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됐다, 동파됐다 이런 거는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는 보상을 하는데요. 전자적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전자파 같은 것들이 우리 전자적 사고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적 사고는 보상되지 않지만 전기적 사고는 보상된다더라. 그래서 보시면 전기위험담보특약 가입 시 전기기기에 관련된 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전자위험담보특약은 보상되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문제 볼게요. 장기화재보험에서 주택물건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랬네요. 자, 주택으로 사용되는 피아노 교습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조산운 같은 경우에 시험에 주택 물건으로 많이 나오고요. 주택병용 오피스텔은 그러면 무슨 물건이죠? 일반 물건. 공장 내 기숙사는 공장이 들어갔으니까 공장 물건. 작업장 내 구내에 있는 건물 소소 작업 공장 작업 들어갔죠? 그럼 얘도 공장.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화재보험에서 재산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 거 뭐였죠?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재산 손해액 10% 보상하는 거. 네, 잔존물 제거 비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나머지 대입권 보존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입권 보존 비용 똑같이 나왔네요.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초과하더라도 보상하는 비용 손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계약의 보험료 할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계약과 장기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계약은 딱 1년짜리 보험을 1년 놓고 내년 놓고 그 다음에 또 놓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계속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집을 샀어요. 저희 집을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제가 메리츠 화재보험에다가 1년짜리로 계약했어요. 넣었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넣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계약. 그 다음에 또 넣어요. 그럼 이것이 계속계약이에요. 이게 계속계약인데 계속계약으로 우리가 보험을 계약을 할 때에는 자, 할인을 해주는데요. 95%만 보험료로 적용하고 5%를 할인해 준대요. 85% 할인한다 그럼 틀리고요. 1년 보험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95%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95만 원만 내고 얼마를 할인받는 거예요? 95만 원을 할인을 받는 거예요. 계속계약의 보험료 할인이에요. 대신에 할인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죠. 보험기간이 딱 1년인 계약이 하나고요. 동일보험회사 계속 메리츠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군의 위험 계속 가입했던 그 집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딱딱딱 넣는 게 계속계약 할인 조건이에요. 자, 중도에 해지를 했다가 다시 새로 계약했어요. 이런 경우 되지 않아요. 계속 연속해서 1년 놓고 1년 놓고 1년 놓고 이렇게 해야 계속 계약으로 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냐? 1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아이 귀찮아. 3년을 내가 통으로 한꺼번에 돈을 내버릴 거야. 이러면 장기 계약이 되는 거예요. 또는 2년을 한꺼번에 내버릴게. 이게 장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자, 2년 한꺼번에 납부도 할 수 있고 3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데 자, 2년간 한꺼번에 납입을 해버리면 3년 장기 계약이라고 하고요. 175%만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2년 보험료 얼마예요, 여러분?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중에 175만 원만 받고 25만 원은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장기 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중에 250%만 받을 거예요. 250만 원만 받고 얼마를 할인해 준다고요? 50만 원 할인해 준대요. 여러분 어떻게 넣으시겠어요? 저라면 장기 계약으로 넣겠어요. 왜?
계속 계약으로 3년 넣어도 15만 원 할인되는데 장기 계약으로 3년 넣으면 50만 원 할인되잖아요. 35만 원이나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장기 계약 일시납 할인의 할인 조건 1년 초가 3년 이하인 계약은 1년 초가 3년 이내인 계약에서 할인을 해줄 거고 보험료는 대신에 뭐다? 일시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이게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요령 알려드려요. 2175 3250을 외울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2175 3250을 외운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지문 내에 2년이 들어갔다 그러면 175%를 찾고 만약에 3년 들어갔다 그러면 250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도 3년 들어갔다 그러면 250이죠. 여기도 2년 들어가면 175%. 자, 이 175 3250만 나오면 1, 2, 3, 4번 중에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3이면 250, 2면은 175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갑니다. 자, 6번째 장기손해보험의 선납 할인 보겠습니다. 선납 할인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10년 동안 유지되는 계약이다, 10년 납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년 3개월 거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돈을 내버리는 거예요. 3개월 이상 선납하면 예정이율로 할인해 준다라고 해서 외울 거를 이렇게 외우셔요. 선납예로 외워주세요. 선납예. 그래서 3개월 이상 선납할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해 주더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예정이율 대신에 정기예금 이율이라고 막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정이율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납예 조건이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선납 시 네, 예정이율로 할인해 주더라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화재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증권에 꼭 기재해야 되는 물건, 명기 물건이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네 거야 이거는 손해 났을 때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하는 자동 담보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물건으로 구분이 되는데 명기 물건은 자,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기금속, 원고도안, 소프트웨어, 골동품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말하자면 점당 300만 원 이상의 귀중품 또는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은 명기 물건에 해당이 돼요. 누가 봐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꼭 증권에 기재를 해야지만 이게 네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 더 외워주셔야 되는데 실외 또는 옥외에 쌓아둔 동산 같은 거 움직이는 재산이 있죠. 저희 실제 시댁에 보면은 시댁 시골이잖아요. 근데 마당이 넓은 마당에 요트를 3개를 쌓아놓은 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옥외에 쌓아둔 재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명기해야 돼요. 증권에 기재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 명기 물건이다. 자, 그리고 자동담보 물건이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네 거네 라고 할 수 있는 거 건물의 부속물, 건물의 부착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담, 곡간, 안테나 선전탑,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인데 옥외에든 쌓아둔 동산하고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누가 봐도 네 거야 하는 거는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도 자동담보 물건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자, 화재보험 계속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계약 보험료의 95% 적용하고 5%를 할인해 주더라. 맞고요. 동일 보험회사 해야 되고 동일 구내의 위험에 적용해야 된다. 맞죠? 보험기간이 1년 초과인 보험계약에 하나에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딱 1년 초과 아니고 딱 1년인 보험계약에 적용하더라.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동일 보험 목적에 대해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 후 체결한 신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주택화재보험의 자동담보물건 누가 봐도 네 거야 하는 거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등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착물이더라 라는 거죠. 나머지 3개는 다 뭐예요? 그 명기 물건에 해당된다. 자, 이제 우리가 화재보험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의무가 발생이 돼요. 보험회사의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 관계자들의 의무가 있어요. 자, 승낙전 그리고 담보 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무에 해당이 돼요. 승낙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승낙한다는 거는 내가 청약을 하고 계약자가 나 화재보험 넣을게 그러면 회사가 뭐를 하죠? 오케이 받아줄게 이게 승낙이에요. 승낙 전에도 담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죠?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는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런 이게 보험회사의 의무에 해당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에 해당되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지 의무라고 하고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기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된다라고 했죠. 안 날로부터 1개월,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우리는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죠. 고통의 1.3. 그래서 위반 시 해지, 통지 의무도 위반 시 해지. 자, 화재보험 계약 시 고지할 사항, 알려야 될 사항은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이 건물은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용도는 어떤 건지. 왜? 이게 공장인지 주택인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내 영위 직종. 예를 들면 여러분 공장인데 여기에서 뭐를 이렇게 포장만 하는 공장이에요. 뭐 계란 같은 거를 담는다든지 이런 것만 해. 그런 공장하고 나머지 B회사에서는 막 용접을 해요. 막 불로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위험도가 높을까요? 아무래도 B회사 용접하는 곳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책정할 때 누구를 더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B회사 용접하는 데는 보험료가 높이 책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너는 그것을 우리 회사에 알려주라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지할 사항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 고지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학력.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한 것을 담보하기 때문에 얘 주인의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학력 아무런 중요사항이 해당되지 않아요. 자, 고지의 시기는 언제다? 계약 성립 전까지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한다. 성립 전후 불문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고요. 다음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우리가 통지 의무라고 하죠. 위반 시 해지고요. 아래의 경우 해당됩니다. 보험 목적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누군가한테 제가 공장을 팔았어요. 이런 거 또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요. 이럴 때 통지해야 돼요. 건물을 계속해서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했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통지해야 된다.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리모델링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통지해야 된다. 30일 이상 수선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또는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거죠. 처음에는 그냥 창고로 운영하다가 얘를 용접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위험이 증가됐죠. 그런 경우에 통지해라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방지 의무가 있어요. 손해방지 의무는 여러분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사고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손해는 네가 좀 노력을 했었어야지 이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건물이 1억짜리 건물이 저한테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1층부터 10층까지 중에 3층까지 1, 2, 3층이 타버렸어. 그래갖고 제가 이때 발견을 한 거예요. 3층까지 탔을 때. 발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저는? 손해방지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도 끄고 신고도 하고 막 이런 손해방지 의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에라 홀라당 타버리를 하고 냅둬버렸어요. 그러면 최초 손해 3층까지만 날 손해가 어떻게 됐어요? 10까지 확 커져버렸죠. 그러면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 했으니까 청구권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네가 최초로 발생한 손해 1번부터 3층까지는 네가 어쩔 수 없었잖아. 여기까지는 보상해줄게. 그러나 4층부터 10층까지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방지 의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고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는 너한테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을게. 그러나 더 이상 사고가 커지지 않도록 너 방지하고 경감하는 노력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손해방지 의무를 만약에 게을리했다 그러면 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 자,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에서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10층까지 타버렸어도 4층부터 10층은 너 안 줄 거야. 너 괘씸해. 뭐만 줄 거야? 1층부터 3층까지만 줄게 라는 거죠.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청구권 상실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특별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은 여러분 도구, 풍전기다 이렇게 외워주셔요. 얼른 쓰세요. 이거 종류 외우는 방법이에요. 도구, 풍전기다 이 6가지는 특별약관에 해당되더라. 거기에다가 신배체까지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화재보험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뭐다? 전자위험담보와 여행보증특약이다. 이거 두 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문제의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돼요. 특별약관에 추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전자위험, 이행보증 두 개는 특별약관 추가 안 된다. 그리고 화재보험 특별약관의 종류, 네, 도구풍전기 외우라 그랬죠? 도난담보, 분해폭발위험담보, 전기위험담보, 기업휴지담보, 다중영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풍수해위험담보. 자, 그렇게 해서 도구, 풍전기 다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풍수해 위험 담보 특약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폭풍 후 해일로 인한 그 재해에 대한 것들도 보상을 하는데요. 보상되지 않는 게 더 시험에 자주 나와요. 폭설밀이나 우박은 보상하지 않더라. 이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배책이라고 하는데 특수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다중영업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배책이 의무적으로 기본담보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자, 특수건물 먼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올게요. 자, 우리가 특수건물 화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의무가입이에요. 무조건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특수건물의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되고요. 신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신배책이 의무화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도대체 특수건물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 건물 11층 이상인 경우엔 특수건물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면 특수건물이에요. 제가 22층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25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우리 아파트 특수건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면적으로 봤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국유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돼요. 국유 건물이 뭐예요, 여러분? 행정복지센터 같은 거 있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들, 나라에 소유한 것들.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들이 국유 건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 천국이다. 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국유 건물은 특수건물이더라. 이렇게 외워주셔요. 그리고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거 앉아서 이용하는 것이죠. 학원도 앉아서 공부, 음식점, 유흥주점도 앉아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앉으면 2000. 그래서 앉아서 이용하는 곳이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그러면 특수건물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병원이다, 숙박업이다, 그러면 특수건물에 해당된다. 병원, 숙박업 누워서 이용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누우면 3000이다. 이렇게 외워주셔요. 그래서 간혹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이다 그러면 틀린 답을 얼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누운 곳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이 조건을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자, 공연장, 공장, 방송국 이런 곳은 여러분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특수건물에 해당됩니다. 왜? 무조건 넓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건물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수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배책 특약이 어떻더라? 자동담보이더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1인당 보상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자, 사망이나 부상, 후유장애 순으로 사망은 1억 5천까지, 부상은 3천까지, 후유장애도 1억 5천까지예요. 자, 그리고 대물은 얼마? 대물은 10억까지 보상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항상 사망, 부상, 후유장애 순으로 외울 거고요. 특수건물도 재난배상책임보험도 다중이용업소도 전부 사망, 부상, 후유장애 가격 똑같아요. 1억 5천, 3천, 1억 5천 외우시면 되고요. 특수건물은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에도 자동담보다. 그러면 특수건물은 신배책과 풍수에 둘 다 자동담보다라는 거죠. 특수건물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에 방송국 포함 안 된다라고 했죠. 왜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방송국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방송국은 어디다? 특수건물에 해당되니까 얘는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곳 있죠. 음식점, 유흥주점 막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PC방, 노래방, 학원, 목욕탕, 고시원 등 23개의 업소가 다중이용업소다. 23개 업소다라고 하면 거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다중이용 업주가 가입해요. 아까 특수건물은 소유주가 가입했죠? 다중이용 업소는 업주가 가입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신배책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자,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볼게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아래에 먼저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업종은 19종 시설이에요. 어떤 곳들이 있느냐? 미술관, 과학관, 경마장, 지하도시상가 이런 곳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미술관도 포함 안 된다라고 했는데 미술관은 어디니까? 네, 재난배상에 해당되니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술관, 박물관 이런 곳들.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 가입하는 자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섬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을 해요. 도대체 소유자, 점유자 뭔 말이야?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 건물 자체를 소유한 사람은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만큼은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소유주가 가입을 하겠지만 점유자,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점유자가 가입을 한다라는 거죠. 네가 사용할 거면 가입도 네가 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두 개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이게 좀 더 자주 나오고요. 의무보험에서 의무가입 금액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별로 제가 전부 동일하다 그랬죠. 네. 다 사망 1억 5천, 최고 1억 5천까지, 부상 3천까지,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부상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14급까지 보상이 되는데 14급은 최대 50만 원이고 3급이 최고 3천이, 1급이 최고 3천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1급은 최고 3천, 14급은 최고 50까지 보상이 되는데 그래서 부상은 1에서 14등급까지 보상하더라. 그 부상은 최고 3천까지 보상하더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대물은 10억까지 한 사고당이고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산 피해 사고당 10억 한도다. 이렇게. 네. 대물 같은 경우 둘 다 10억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풍수해 보험은 요즘에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대설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70%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50%도 틀리진 않아요. 기존에는 50%였으니까요. 정책성 보험이고 가입 대상은 주택 같은 경우 있죠? 주택. 그 대신 16층 이상은 특수건물이잖아요. 그래서 16층 이상이 아닌 16층 이하인 경우에 16층 미만인 경우에 주택이 포함되고 온실 같은 거. 그런데 온실 중에는 비닐하우스도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요. 문제 잘 나오는 거. 가주축사.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가주축사가 답이에요. 자, 그리고 풍수해 보험은 상품 및 가입 대상 구분에 따라 보상 형태가 다르다라고 했네요. 정액, 실손, 비례, 실손, 가입 대상에 따라 다르고 상품에 따라 달라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 대상 물건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이제 특수건물 종류를 보는 거예요. 자, 11층 이상의 건물, 특수건물이라고 그랬죠. 연면적 1,500m 이상인, 제곱미터 이상인 국유 건물,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국유 건물은 제가 특수건물에 해당된다고 했죠. 이것도 맞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소. 숙박업소는 눕는 곳이죠. 누우면 3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20층 아파트, 당연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만약에 숙박업소도 맞는 게 되려면 바닥 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법령에 따른 15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도서관, 주유소 등 19종 시설이다. 맞고요. 보험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누구죠?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이며 다른 경우에는 누가 가입한다라고 그랬죠?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가 가입해라 라고 했어요.
예, 맞고요. 인명피해 발생 시 사망 1인당 1억 원 한도라고 했는데 사망 얼마? 1억 5천 한도다. 재산피해 발생 시 한 사고당 10억이다. 네, 뒤에는 맞았네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가축 축사가 답이라고 그랬죠. 외워두시고요. 16층 미만 주택 포함되고 온실은 비닐하우스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도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여러분 그 종류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이냐 전문인이냐 이렇게 배상 책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임의 배상 책임 보험이냐 의무로 넣어야 되는 강제 배상 책임 보험이냐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청구 기준이 보험 기간 중에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구해도 보상해 주느냐 이 기준으로 일단 우리가 외워볼 거예요.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일반 배상 책임 보험과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보는 거예요. 전문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 라이센스가 있는 거. 그러면 의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얘네들은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되더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전문인 제외하고 시설 소유 관리 배상 책임 보험, 도급업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 해당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인과 일반으로 나눌 때는 라이센스가 있느냐 이걸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의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다 보시면 되고 임의 배상 책임 보험이냐 의무 강제 책임 보험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에는 자, 시, 의, 생, 임으로 외워주세요. 자, 시의생임 보시면 임의배상 책임보험은 시의생임으로 분류가 되는데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임원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첫 글자 따서 시의생임 네 가지는 임의배상 책임보험이다 기억하시고요. 의무 강제 배상 책임보험은 자, 가다 유학, 체계맹승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이고. 체계맹승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또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가스나가 유도를 배우러 체육학원에 다닌대. 그런데 맹견을 데리고 승강기에 탔대. 누구냐고? 개인정보라서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토리텔링화해서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가능하시면 짧게 가다 유학 체계맹승 이렇게 외우시면 첫 글자만 따서 외우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강제 배상 책임보험은 위험하거나 또는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의무강제 배상 책임보험에 해당되는데 보시면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 유도선업자 왜 이렇게 그 큰 배 들어올 때 유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유도선업자 배상 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 학원시설 배상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보험,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보호예요, 여러분. 그리고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 이렇게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 유학 체계맹승 이렇게 외워주시고 임의배상 책임보험은 시의생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 청구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험료를 청구할 때 보험 기간 중에 청구해야지만 보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배상 청구 기준에 해당되고 보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청구해도 보상해주는 게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보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에는 여러분 배상 청구 기준으로 외워주세요. 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임원 배상하고 전문인. 배상은 임전이더라. 임원 배상과 전문인 배상은 배상 청구 기준으로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면서 보험기간 중에만 청구해야 보상하더라. 그래서 우리 임원 배상과 전문인 배상은 임전무퇴 정신으로 보험기간 중에 청구하자. 그래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누가 만들어놨는지 이건 잘 만들어놨네요. 자, 그리고 손해사고 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종료 후에, 보험기간 종료 후에 청구해도 너 보험료 줄게. 그래서 여기에는 시선경 이래서 손해사고 시에는 성경이에게 청구해. 그럼 걔는 종료된 후에도 보험금 주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시설 소유 관리자 책임보험, 선주 배상, 그리고 경비업자 배상 책임보험. 이것은 손해사고 기준이다. 종료 후에 청구해도 주더라. 배상 청구 기준은 임전, 임전, 보험기간 중에 청구해만 주더라 라는 거죠.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보험이 아닌 것은 뭐다? 임전이더라. 전문인에 여러 개 있었죠? 변호사, 회계사, 아까 뭐였죠? 건축사, 이런 애들. 다음 이제 그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종류별로 알아볼 건데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이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기 운송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용기 운송업자, 말 그대로 용기를 싣고 다니면서 배달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상하는 손해는 대인, 대물 보상하고요. 사망과 부상과 후유장애 보상합니다. 1억 5천, 3천, 1억 5천이고요. 의무가입 대상은 가스 제조업자, 가스를 제조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가스 용기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무가입 대상이고, 아닌 사람은 뭐다? 용기 운송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가스 사고 배상 책임 중 대인배상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휴업보상금이 답이에요. 이건 이대로 문답 외워주시면 돼요. 변형 없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세 번째,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야 되는 업자가 있고 신고해야 되는 체육시설업이 있어요. 등록업은 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얘는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보시면 넓은 거, 우리 골프장 어때요? 넓고 방대하죠. 막 산에 이렇게 걸쳐서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스키장 마찬가지죠. 수영장, 승마장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그리고 등록체육시설업이고요. 신고체육시설업은 의무가입이 아니에요. 골프 연습장, 여러분 인도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물 쳐진 데 있죠. 그런 곳 우리가 인도어는 골프 연습장 의무가입 대상 아니에요. 체육도장이 어디예요? 애들 다니는 그거 뭐죠? 그냥 체육도장 같은 거. 이런 거고, 체육 단련장은 피트니스 센터 같은 곳들, 당구장 같은 애들, 얘네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의무가입 대상은 뭐다? 넓은데 또는 위험해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곳이더라. 그래서 체육시설업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골프 연습장업과 당구장이더라. 기억하시고요.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과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 여러분 그냥 읽어보셔요. 이건 읽어만 봐도 된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특정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특정보험. 우리가 여기만 보면 되니까 또 얼른 봐드릴게요. 자, 특정보험에서는 특정보험이 아닌 것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해상보험이 아닌 것에 해당되고요. 특정보험에서는 도난보험에 해당되는데,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로 인한 손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보관 장소를 72시간 비워둔 동안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집을 72시간 비워둔 동안에 누가 기중품 훔쳐갔어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험에 96시간이라고 나오면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또 있어요. 쓰셔야 돼요. 30일 이내에 누가 훔쳐갔는데 30일 이내에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 손해도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보관 장소는 여기였어요. 방이었어요. 근데 얘를 다른 데에 갖다가 보관한 거야. 그런데 잃어버렸어. 그것도 보상되지 않아요. 보관 장소라고 할까요? 보관 장소 변경된 거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분실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도난보험은. 레저종합보험 볼게요. 레저종합보험은 레저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나누어져요. 기간보험은 말대로 시간, 그 시간 안에 벌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기태골수로 외워주시면 돼요. 왜? 종류를 찾는 것만 나오거든요.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수렵보험이 기간보험에 해당되더라.
구간보험은 군악스가 해당이 되더라. 군악스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통에서는 뭐였죠? 구운적이었죠. 이것도 같이 항상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레저종합보험에서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거 외워가지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기태골수, 군악스, 구운적 꼭 외워주시고 유아기관 종합보험 보시면 교육기관 기자재 분실은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실은 그 어디에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자,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유치원생이에요. 유아원생만 해당돼요. 교사 원장은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같이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특약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언제 보상하느냐? 언제냐면 그런 경우에요. 유치원 수업 중에 또는 유치원에서 선생님하고 견학을 가거나 체험학습 가거나 캠프 갔을 때 그리고 애가 정해진 등하교 통학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등하교 하던 통상 경로 있죠. 그런 때에는 보상해요. 그런데 가정사고 보상하지 않아요. 집에서 일어난 사고는 누가 책임져요? 가족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상해사고 우려비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동 복원된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기관 보험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다. 그리고 가정생활 중에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기자재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산종합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리스크 담보보험이라 그래서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자비험 이런 것들 다 보상하고요. 우리가 이런 동산을 움직이는 재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송 중이거나 관계없이 면책하지 않는 거는 전부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리스크 담보라고 합니다. 여기선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계약에 자비험이 포함이 되는데 자, 자비험에 포함되는 것은 건물의 붕괴더라. 건물의 붕괴를 자비험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건물이 붕괴되는 건 자비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비험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는 도난이더라. 왜? 도난은 위에서도 보셨겠지만 특약으로 우리가 보상하는 거고 그런데 자비험 내에는 일단 도난은 포함되지 않더라. 기본계약에는 포함되지만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다? 차량의 충돌이다. 왜? 이거는 어디서 하니까? 네, 자동차 관련한 그 보험에서 보상을 할 거니까. 자, 가입 대상 제외되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가입 대상 제외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면 공장 내 설치된 리스업자의 리스 물건은 동산종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니까 제외되는 것이 가입 대상 제외되지 않는 것 또는 가입이 가능한 것 그러면 공장 내 설치된 리스업자의 리스 물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대상 제외되는 거 동식물,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자 보험 보도록 할게요. 여행자 보험은 보시면 1번만 보통약관이고요. 나머지 4개는 특약이에요. 보시면 해외여행 보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약관에서는 상해사망 보험금만 지급을 할 거예요.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거나 어디를 떨어져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다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등반 같은 거 했는데 뚝 떨어졌다 여행 가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상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통약관에서는 딱 그것만 상해 사망만. 그리고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약관으로 넣어야 돼요.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과 동일하게 보장을 해주는데 꼭 실손의료비는 특약으로 넣어라라는 거고 배상책임 내가 여행을 다니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재산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배상책임 손해도 특약이고요. 휴대폰 손해도 특약인데요. 휴대폰과 휴대폰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휴대폰은 그 여행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품이 휴대폰이에요. 자, 그거는 회사별 한도로 적용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고 분실 보상 안 된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별 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구조수색비, 숙박비, 그리고 이송비 같은 것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여행을 갔는데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또는 여행지에서 완전히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등반하다가 조난이 됐거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색해야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수색비, 또 숙박비, 구원자가 이제 2명이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 사람이 숙박하는 거, 2 사람이 14일 동안 숙박하는 거 보상해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잘못돼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체 우리나라로 다시 이송해 와야 되죠. 그런 이송비 등은 특별 비용으로 추가를 하면 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구입 비용은 구입 비용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보험기간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질병 사망 시에는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뒷장만 보고 여러분 점심시간 드릴게요. 자, 컨틴전시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컨틴전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복권보험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복권보험은 컨틴전시 보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컨틴전시 보험은 상금보험과 날씨보험, 행사 취소 보상 보험들이 있는데요. 상금보험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S사에서 공약을 걸어요. 자, 이번에 11월 달에 가입하신 우리 계약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10만 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S사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사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S사에서 컨틴전시 보험으로 상금보험을 넣어놨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 10만 원씩 보상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S사에서는 10만 원씩 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컨틴전시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상금보험, 날씨보험, 행사 취소 보상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행사가 취소되면 이 정도로 우리가 보상해 드릴게요. 이런 게 보상보험이죠. 자, 그리고 자 문제를 그럼 볼게요. 레저종합보험 중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각각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태골수, 군악스 두 개 외워야 되죠. 기간보험이니까 기태골수 그리고 구간보험 군악스 여기 있네요. 1번이 옳게 짝지어진 거. 이거 두 개 바꿔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올바르게 기간보험 먼저 나오고 구간보험 나중에 나오는 걸로 찾으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국내 여행 보험에서 휴대폰 손해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휴대폰은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여 물품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폰의 파손, 분실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휴대폰 손해는 국내 여행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장되지 않죠. 제가 특약으로 넣어야 된다 그랬죠. 별도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로 정해진 한도대로 보상한다. 회사별로 똑같다 그러면 틀려요.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 한도로 보상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기본약관에서 보가상하는 건 딱 뭐다?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이것만 기본계약이에요. 자,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시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여행보험은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난다라고 했는데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 보험료, 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예요. 그때 시작해서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나고요. 자, 휴대폰 손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물품의 분실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분실 손해 보상 안 된다라는 거고요.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여행 말씀드렸죠. 제주도 3박 4일 갔다. 그럼 3박 4일 동안에 벌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 보상한다. 이거 기간보험 성격이죠. 그 다음에 주거지에서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구간 내에서 보상한다. 장소와 관련된 보험이다. 장소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면 구간보험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기간보험과 구간보험 모두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혼합보험의 성격을 지녔다라고 한다. 여행자 보험은 혼합보험이다. 보통약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보장한다. 여행보험에서는 질병 사망 아니라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만 보상한다. 자, 문제 4번. 동산종합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 어떡해. 죄송해요, 여러분. 동산종합보험에서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기본계약 아닌 거 뭐라 그랬죠? 차량의 충돌이라 그랬죠? 차량의 충돌은 교통이나 어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난 자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죠? 건물의 붕괴는 자비험에 포함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5번째 문제, 여행보험의 기본 계약,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뭐였죠? 보상하는 것이네요. 보상하는 거 뭐였죠? 상해사망보험금.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험금은 기본계약이더라. 나머지 배상 책임, 휴대폰 손해, 실손 의료비 보험금은 다 특약이더라. 실손은 뭐 기준으로? 국내 실손 의료비 기준으로 보상하더라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저희가 손해보험 영역 1교시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그 점심 드시고 와서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